인간적이네요. 신혜에게도 이런 것들이. 차를 미리 사야겠다, 그치? 2개면 1,000원이면 되지? 차량은 한 개만 사서 조그만한 거 만들지 뭐. 딱 한 판만 하면 큰 인형 뽑을 수 있어. 1,000원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돈인데 그 돈을 그렇게 날려? 미안. 근데 언니 그 뽑기 말이야.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흡사 타짜의 그 아동용 버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인이 이 어떤 중독에 빠져가는 과정을 꽤 이제 이렇게 많이 빗대어서 그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알코올 중독, 술 중독 같으면은 중독 전에 이제 남용 내지는 이제 위험한 사용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기준이 뭐냐면 위나 간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많이 먹을 때 또는 가족들하고 너무 많은 불화가 생기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계속하고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 극 중에서 보면은 이 집의 상황상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언니랑 막 다툼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정도면은 좀 지나치게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그렇게 좀 과하게 한다, 절제를 잘 못한다 해서 중독으로 넘어가는 거의 기준이 뭐냐면 아까 시내가 막 뛰어가면서 그렇게 하죠. 차량은 하나 사서 반을 나누면 되고 이걸 뽑으면 자 이게 뭐냐면 이 1,000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이 1,000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내가 이 인형 뽑기를 어른 같으면은 술을 또는 코카인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로 환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에 따라서 재정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아 이거는 좀 선을 넘어서 얘가 좀 심한 중독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 보이죠. 근데 이제 왜 인형 뽑기가 왜 중독성을 어디서 느끼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의학적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보들을 모아본 게 있는데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딱 뽑혀 올라올 때 이제 내 출입구까지 오는 동안 이렇게 쪼잖아요. 이렇게 될까? 요 느낌이 짜릿한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보상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될까 안 될까 기다리면서 텐션이 쫙 올라갔다가 딱 떨어지면 그 보상이 되니까 그 보상감이 커서 이제 이게 어떤 자꾸 반복해서 하고 싶은 이런 게 되는 건데 이게 100% 우연에 의한 거라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할까요? 이를테면 돈을 넣고 버튼을 딱 누르면 인형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인기를 끌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람의 어떤 착각 내지는 환상이 포함이 돼요. 뭐냐면 내가 잘 조절해가지고 탁 누르면 이 인형을 잘 뽑을 수 있다는 즉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하면 될 것 같고 신혜가 딱 얘기하잖아요.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다음번에 될 것 같아. 예, 제가 보기에 이제 제대로 걸려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런 생각 때문에 통제에 대한 환상을 못 벗어나니까 다음번에 실패할 때 이건 역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했으면 통제가 됐을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자, 이런 거의 어른 버전이 뭐겠습니까? 로또죠. 예, 로또도 그 많은 조합 중에서 내가 꿈을 잘 꾸면 또는 그 판매처를 잘 선택하면 내지는 하여튼 잘 찍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통제 환상이에요. 뭐 로또가 좋으냐 나쁘냐, 인형 뽑기가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심리적인 기제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지금 신혜를 보면은요. 지금 신혜를 보면 또 하나 이제 그 우리가 중독을 치료해야 될 필요성을 딱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 중독이라는 게 더 큰 범죄로 가는 관문, 게이트가 된다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딱 그게 보이잖아요. 이제 언니가 고이고이 모아둔 돈에 손을 대고 이런 이제 범죄로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어떤 제2차적인 범죄로 이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요즘의 얘기로 돌아와서 스마트폰 게임 이런 걸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재밌는 일이잖아요. 재밌는 일이라는 거 인정을 해야 돼요. 우선 아주 재밌는 일이에요. 쾌락을 줘요. 뇌에서 도파민이 빵빵빵 나오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안 하게 하려면 이것과 거의 비슷한 만큼 재밌는 게 있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요즘은 사실 스마트 스크린 뭐 원탑이죠. 이것보다 재밌는 거는 진짜 없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한 간격이 적은 그 다음 재밌는 거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아이한테 제시해주고 격려하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아이들하고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학원 다니면서 공부만 하면서 큰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남는 시간에 정말 짧은 시간에 쉽게 할 수 있는 게 게임이고 인터넷이거든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안 됐으니까 그걸 허용을 해줘요. 그때. 그러면 얘는 나중에 커서 청소년기가 됐을 때 게임이나 스마트폰 쓰는 거 말고는 재밌는 거를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이런 걸 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가 혹시 그런 잘못된 것, 건강하지 않은 것에 확 빠질 때를 대비해서 재밌어하는 걸 많이 만들어주자. 그런 관점에서의 취미의 개발, 소질의 개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축구를 좋아하면 좀 덜 재밌는 축구 운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축구를 좀 그래도 게임 대신 축구하자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는 좀 덜 재밌는 다른 걸 내려와서 그게 얘한테 필요한 공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서서히 길을 잡아야 됩니다. 물론 참 지루하고 답답하고 한 길이긴 하지만 우리 뇌가 도파민의 반응에서 생기는 중독을 이기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현실도 인정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정도 간 아이들이 부모 지갑에 손을 대는 것 저는 부모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모르는 곳에 돈을 두셔야 될 부모의 관리 책임을 아이의 도덕심으로만 너무 떠넘기지 마시고 이런 주의력이 자제력이 부족한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이 눈에 띄지 않게 부모가 미리미리 조심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상황을 예측하는 힘이 힘들고요. 몸에서 생기는 도파민의 어떤 그런 자극을 억제하는 게 힘듭니다. 이게 왜 힘드냐면요. 어린 나이 때 훨씬 우리 뇌는 학습을 많이 해요. 교과적인 학습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학습해야 되고 내 몸을 쓰는 법도 학습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도파민에 대해서 이런 보상에 대해서 정말 많이 민감해요. 그러니 이런 것에 더 막 빠지게 되고 반복하게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것을 너무 빠져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부모님이 잘 옆에서 가이드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스마트폰 아이한테 주시고 혼자 쓰게 하지 마십시오. 옆에서 항상 같이 뭘 하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